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MBC 보도로 금세 들통이 났죠.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를 보유한 계좌주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없다고 이미 브리핑 때 설명을 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 오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계좌주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음 날 검찰이 공개한 압수영장 내역입니다. 주범과 1, 2차 주포, 공범 등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검찰이 관계자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모 씨입니다. 2021년 9월 6일 이 씨의 주거지,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자 이 씨는 누구일까요? MBC 취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주였던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 씨의 주거지는 물론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왔는데 네, 저희도 21년 9월쯤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는 딱 네네, 피팅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검찰 설명과 다릅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 대상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처럼 브리핑 도중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거짓 브리핑 지적에 대한 반박성 문자에서도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며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도 관계자 이 씨도 모두 계좌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씨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놓고 계좌주는 압수수색한 적 없다면서 이 씨를 관계자로 표시한 겁니다. 왜 거짓 브리핑을 했느냐는 MBC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주범격인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불입건대 관계자로 적었을 뿐 거짓말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의 해명은 김건희 여사와 달리 압수수색을 당한 이 씨는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 여사만 특별 대우한 게 아니고 부실 수사도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판박이라 할 만큼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압수수색을 안 당한 김 여사의 계좌만 오히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거죠. 이어서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기들 말로 BP 패밀리가 있다며 핵심 인물들을 거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 씨가 BP 패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패밀리란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BP란 주가 조작 본부 역할을 한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김 여사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을 연결고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닮은 점도 많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소개로 주가 조작 1차 주포와 연결됩니다. 김 여사는 주포에게 1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겼고 이 씨는 2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주포와 수상한 돈 거래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2010년 주포는 이 씨에게 4,200만 원을, 김 여사에게는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의심했지만 이 씨와 김 여사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돈 거래 성격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큰 돈도 벌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23억 원, 이 씨는 25억 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후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장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투자자로 들어간 겁니다. 2016년에는 도이치모터스, 이 씨, 권오수 전 회장, 김 여사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장기간 거액의 돈 거래를 지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무력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이 씨 등이 매우 긴밀한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 씨의 거래 내역 가운데 주가 조작 범행으로 인정한 건 없습니다. 반면 주가 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는 47건, 절반 가까이 연루됐습니다. 이 씨는 최소 2차례 이상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와 진술도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한 차례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압수수색 영장 보면 내역에 검찰이 이 씨를 관계자라고 했잖아요. 네. 계좌주가 아니라 관계자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압수영장 청구 내역입니다. 검찰이 계좌주 중에는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했으니 이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버젓이 계좌주로 적기는 아마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거고요. 검찰로서는 김 여사를 특별 대화한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수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김 여사는 압수수색 시도도 안 했죠. 서면 질의서는 보내놓고 1년 뒤에야 받았고 대면 조사는 출장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검찰은 이 씨가 공범도 아니고 입건도 안 됐으니 그냥 관계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 해명도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세 번째 거짓말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실수라고 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창수 지검장은 국감에서 금방 확인하면 나올 얘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제 공개된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를 보더라도 증거를 찾으려는 검찰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왔고요. 피의자 김 여사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도 검찰이 물증이 없으니 이를 뒤집거나 깨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검찰이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네, 심 총장은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한 최선을 다한 수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특수수사를 많이 한 전직 검찰 간부 2명에게도 김 여사 불기소 결정서를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첫 반응이 말밖에 없네였습니다. 증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공범들의 증언으로만 불기소 이유를 댔다고 했습니다. 거짓 브리핑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수와 오해, 실수와 오해. 이게 계속 우연 같은 게 겹치면 필연이라는데. 자,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이러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장 에너지를 쏟으며 골몰하는 사안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시하지만 대통령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건 원내 사안이라며 딱 잘라 선을 그었죠. 그러자 오늘은 한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와 원외를 총괄한다며 반박한 겁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공개적으로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 회의에서 갑자기 당대표의 권한을 꺼내들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하루 전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의 반기를 든 추경호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면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으려 정치 기술을 부린다고 오해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추가 대응을 자제하면서 일단 확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다만 추 원내대표는 거듭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대화방에서 배현진 의원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원천 반대하느냐며 설명을 요구한 뒤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빨리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자 친한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추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당 대표는 원내,
원외 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못 박은 한동훈 대표는 이례적으로 막판에 접어든 국정감사장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언제든 원내 업무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대 친윤 갈등은 공개 회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야당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갈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예고된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까지 벌어진다면 갈등이 극으로 치닫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된 거라며 둘을 떼놓고 보자는 한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반한다고 한 건데요. 두 사안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누굴 위해 하는지도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지게 생겼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들고 나오자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이 이번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헌법적 가치이자 국민의힘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도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는 한 대표를 겨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민주당이 불편히 여기는 이슈인데 야당을 향한 카드를 던져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한 대표 방침이 정치적으로도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김건희 여사는 폴란드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한 환영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여사의 공개 행사는 지난 11일 동남아 순방 귀국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와 면담에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해 외교 관례상 영부인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의전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3%가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멀쩡히 있는 영부인을 국내 정치적 사유로 외교 행사에서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줄이고 제2부속실을 출범시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